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판사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며 제왕적 위치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판사의 권한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미흡한 사법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합니다. 판사가 제왕처럼 보이는 이유와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정리하며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왕적 판사의 문제점을 지금 시점에 거론하게 된 정치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관련 판사 비난에 이어 지금은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차기 대선을 겨냥한 여야의 전략적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포함한 각 기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큰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영장 발부와 관련된 사법부와 법조계의 논란에서 드러난 제왕적 판사와 대한민국 사법체제의 문제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체포수색영장의 발부와 형사소송법 적용 제한 논란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 경호처의 수사 방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에 법조계 및 법원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부산지법 성금석 부장판사는 판사가 법 위의 군림에 입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특정 법 조항을 배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사법부의 역할을 넘어선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일부 법관들은 이러한 비판이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왕적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판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낮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판사의 제왕적 권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판결의 절대성과 최종성.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서 판결은 법적 분쟁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확정되면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으며 이는 판결의 안정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판사가 내린 결정은 곧 사회적 진리로 받아들여지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파급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절대성은 판사의 책임과 재량을 더욱 강조하게 만들며 때로는 특정 판결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판사의 독립성과 통제부재. 판사는 직무 수행 시 외부 간섭을 받지 않으며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됩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동시에 외부 견제나 내부 통제가 부족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판사의 판결은 그 자체로 법적 권위를 가지며 상급법원이나 대법원에서의 재심만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구조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합니다. 통제 없는 독립성은 때로 판사의 권한 남용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법농단 사건과 같이 판사들 간의 담합이나 권한 남용이 드러났음에도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사례는 사법부 독립성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의 탄핵은 국회의 동의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판사를 탄핵하거나 해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않으며 이는 판사가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비춰지는 주요 이유입니다. 이는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거나 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듭니다. 3. 법률 해석의 광범위한 재량권.
대한민국은 성문법을 기반으로 하지만 법률의 추상성으로 인해 판사의 해석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판사는 판례와 학설을 참조하며 구체적 사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의 철학과 가치관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회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판사의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이 판결에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하급 법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기관의 판사들은 국가법 체계와 사회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 있어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판사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행사될 경우 법 위에 군림하여 사법적 판단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4. 사법부의 폐쇄성과 엘리트주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높은 진입 장벽과 폐쇄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법조 경력을 쌓은 뒤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법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내부 결속을 강화하여 외부의 비판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법부 내부의 엘리트주의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엘리트주의는 판사들 간의 강한 결속력을 낳지만 외부 비판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하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단절된 조직으로 비춰질 위험을 초래합니다. 또한 사법부 내 승진이나 주요 보직 배치는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는 국민과 사법부 사이의 거리감을 키우고 판사가 국민과 유리된 엘리트로 비춰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와 함께 판결 과정은 일반 국민에게 지나치게 복잡하고 폐쇄적으로 느껴집니다. 판결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판사는 대중의 의사를 반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만 판결 과정이 폐쇄적이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국민 여론과 판결 결과가 괴리를 보이는 경우 사법부는 국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판사는 제왕적 권력자로 비춰지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국민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5. 정치적 편향성, 영향력에 따른 공정성 논란.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이 특정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진영 논리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모습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특정 판결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거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일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하락하게 됩니다. 특히 SNS와 언론을 통한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사법부 전체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고 심급기관인 헌법재판소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기대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부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심에서 사실심, 2심에서 사실심과 법률심을 모두 다루고 3심은 판례심으로 구성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사실심을 반복함으로써 1심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2심 판사가 1심 판사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1심 판결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2심에서 사건의 방향이 지나치게 좌우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국민 참여를 제한하고 헌법 제27조 1항에 의해 재판은 법관에 의해 독점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이 도입되었으나 기속력이 없어 국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심제와 치안판사제를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11조 1항에 재판소원이 누락되어 있어
하급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있어도 이를 수정할 기회가 제한됩니다. 대법원 사건의 약 65%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있으며 특히 전관예우가 작용한 사건은 비교적 낮은 기각률을 보입니다. 판사 및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가 고착화되어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평균 3천만 원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등 사건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을 사실심, 2심을 법률심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3심은 판례심으로 운영하여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2심이 1심보다 우월한 구조를 개혁하여 하급심의 중요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배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검찰 항소를 제한하고 공소권 남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치안판사제를 도입하여 간단한 사건에 대한 처리 속도를 높이고 사법부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권한을 부여하여 대법원 판결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결 오류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판사 및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문제는 구조적이고 오래된 관행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왕적 판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판 구조 개편, 배심제 도입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혁 방향을 정리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판결 과정에서 외부 평가 및 견제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판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판결 과정과 사법부 운영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판결문 작성 및 공개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배심원제 도입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사법부와 국민 간의 괴리를 줄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재판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판사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여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